이어서 선택 4.13 후보 초청 대담 제주시 을 선거구 오수용 예비 후보 편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일보,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제주도 내 5개 인터넷 언론사와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4.13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당 오수용 예비 후보를 모시고 오 후보의 정치 철학과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용 후보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오수용 예비 후보입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당입니다. 템플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한국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식 후보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호칭은 편의상 후보로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제주시 을 선거구에는 국민의당 그 예비 후보로 2명이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리고 오수용 후보께서 확정이 됐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신 겁니까? 뭐 경선하신 겁니까? 강승현 후보하고 저하고 이제 공천 신청을 했고요. 중앙당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두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역량, 비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제 단독 공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경선을 하게 되는데 중앙당에서 아마 그 면접 2명이 같이 동시에 참여한 면접에서 저한테 좀 과분할 정도로 후한 평가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네, 출마의 변을 좀 듣겠습니다. 출마의 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치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치하면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개혁 실천하겠다 누구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시작한 지 14년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많은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비전 부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은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정치인이 글로벌 마인드, 전문적 식견, 비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수용 세계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마인드, 그다음 전문적 식견, 비전 어느 정도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17년 치열한 경험을 했습니다. 광주 항쟁 이후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짜증나는 국회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주의 담대한 변화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네. 아주 결의에 찬 출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 후보께서는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 준비 단장직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창당 준비를 하는가 싶더니 브랜드에서 이제 직접 선수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애초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상 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정치에 뛰어들 준비는 거의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굳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 선거 이후에 제가 이제 모든 걸 접고 어떤 이제 정치의 현실 정치 모순이라든지 저희 한계 절감해서 학교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당 창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낡은 정치, 이제 구태 정치 바꾸겠다 시작을 해서 이제 제3의 대안, 국민의당 같이 해보자,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당 창당을 하면서 이리고 당원 당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현실 정치의 문제점들을 자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점차 조금씩 굳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당 창당 준비단장으로 선임돼서 내려왔고요. 저는 여기에서 사실 세계 지역구에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인재들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교감을 했는데 정치 신인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접고 뛰어드는 일 상당히 많이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주도당 창당 준비단장으로서 많은 정치 신인들이 현실의 한계벽 뚫고 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오랫동안 제주도의 새로운 변화 있어야 된다고 느껴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 있었다. 이게 바로 제가 출마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을선거구의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을 제시하셨는지 말씀 주시죠. 저는 5가지 분야, 민생과 경제, 그다음 청년, 여성, 사회복지, 그리고 정치 행정 분야로 나눠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중에서 중요 사항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제주 산업 경제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요. 2020 제주 농수축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그리고 신산업 육성 강화 그런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공약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약의 내용이 참 많지만 이제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농특산물 유통 공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놓이겠고요. 이제 제주도민들이 많이 느끼듯이 관광 소득의 제주화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걸 공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주도민 누구나가 가장 커다랗게 걱정하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친 땅값, 부동산 문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시키고 그다음 불로소득 환수하는 문제, 특별대책 입안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생 경제 분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꼽을 수가 있는 게 여성 보육 분야입니다. 뭐 어떤 몰래 카메라든지 스토킹 이런 것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 폭력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문제 커다란 문제인데요. 누리과정의 예산을 중앙정부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하겠다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여성의 어떤 그 여성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 버스 이용하는데 어떤 무료 탑승 지원 정책이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시간 한계 두지 않고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 노인 일자리 확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쭉 투어를 해보니까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전문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 이것도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어떤 증진 확대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행정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쭉 이야기해 왔듯이 시장 직선제 등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하겠고요. 그다음 통큰 협력의 정치 구현하고 그다음 국회 정풍운동 앞장서겠다. 이 정도로 대략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그거를 전부 다 검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3년이 지났죠. 이제 4년째를 맡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큰 차별 없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주 사회에 대한 홀대, 무관심 지속돼서 많은 실망을 이제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게 제주 감귤 명품화 공약입니다. 근데 이 공약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둘째치고요. 2014년, 2015년 감귤 노지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명품화 어떤 공약은 둘째치고서라도 이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어떻게 이제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 8년 동안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도청을 방문해서 현안을 보고받고 도민들의 어려움 경청하는 기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3 문제 8년 동안 계속 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민들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가겠다는 흐름의 정면으로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분 대통령께서는 불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불통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저는 원희룡 도지사 생각을 하면서 둘이 50보 100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선주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 원희룡 도정한테는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7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침, 뭐 더 큰 제주라든지 살맛 나는 그런 제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개발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아주 저는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실현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 폐기에 못지않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치밀한 준비 그리고 진솔한 언행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 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부분이 아쉬운 거죠. 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주 제2공항 조성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산의 부지 예정지까지 발표를 했는데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이제 시기도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조성안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그 원인부터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 선정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민이라든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밀실에서 그런 게 결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반발이 일어난 거죠. 원희룡 도지사마저도 그 입지 선정 발표 전날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에게는 강정 문제에 뼈아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따라가라.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무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통을 해서 어떤 그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과정의 투명성 같은 걸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한 정부의 계획안 여기는 반대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곧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영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것을 보고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이 과포화 상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제2공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정파를 떠나서 조기 완공을 위해 가지고 정파를 떠나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수용 후보의 어떤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후보께서는 현직 대학 교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네. 현재도 지금 교수직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휴직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휴직 안 하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이번 학기는 3시간 배정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번 선거운동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다. 그렇죠. 어제도 수업했고요. 오늘도 1시간만 수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도 와서 일주일에 서너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사업하는 부분도 결제하는데 아마 서너 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면요. 그 현행법으로 대학 교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법으로 이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장돼 있는데 하지만 유독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이른바 사회적으로는 이제 정치 교수라고 얘기도 하고 뭐 폴리페서라고 얘기도 하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제가 젊은 시절에 사회개혁운동에 뛰어들었고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후학 양성을 하다 보니까 제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였습니다. 대립 갈등의 문제라든지 사회 혼란의 문제라든지 팍팍해져가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라든지 과연 이거를 외면하고 강단에서 내 수업만 하는 게 옳은 길일까? 여러 번 고민을 했죠. 여러 가지 방식도 나름대로 강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법적 토론회 교수란 직위를 활용해서 그것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하는 양심 이 사회의 요구에 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뛰어들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 제기한다면 저는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각별히 언행 주의하고요. 부끄럽지 않은 행동하기 위해서 주변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후보 통합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당대당 통합은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 구도상 어려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후보 간 통합 이 여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탄생한 이유가 기존의 양당 체제의 끝없는 소모적인 대립 대결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고 나온 거고요. 제3당이 나옴으로써 협력, 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협력, 조정 불가피하게 될 때 그 중심에 우리 국민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립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 가야 될 길, 철학 그리고 목표 명확히 해서 가는 길이 가장 시급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다시 제주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주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 불편, 교통 문제, 뭐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난개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인구 유입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지방민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그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 많았죠.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거의 비슷하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동력을 받아서 수도권이 오늘날까지 발전했고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 경험했던 거는 미국 사회에서 발전의 가능성이 어디서 보냐면 어떤 지역사회가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양성, 갈등을 내부로 융합시켜가지고 발전의 힘으로 삼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미국 사회 전반의 견해입니다. 제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제주도로 이주해 오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고 그분들의 에너지와 지금 에너지를 갈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융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문제 해결 많은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이주민이란 말조차 그분들이 참 듣기에도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서울 갔을 때 이주민이란 말 별로 듣지 않고 뭐 불편함 이런 차별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제주도에 정착해서 제주도민들과 융합이 되고 같이 서로 다른 에너지를 융합시켜서 제주 발전의 에너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제주의 어떤 독특한 문화 그리고 미풍양속 이런 것들을 같이 익힐 수 있도록 같이 호흡하는 그러한 기회,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오수영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회의 경험, 서울에서의 여러 출신지들의 경험, 같이 사는 경험들을 융합해서 그런 대책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행정자치부가 4.3 사건 희생자 가운데 남로당과 무장대 수계급 53명에 대한 재심사를 통보를 했다가 지난달 보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오세훈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 희생자 선정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4.3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근데 지금 차원에서 어떤 이념 시비를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그동안 헌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 줄줄이 제기했고요. 잇따라 기가 각하됐습니다. 새누리당 정부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재심사 시도 완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4.3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의 어떤 화해, 상생의 정신이라든지 평화와 공존의 정신을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정신을 어떻게 우리 이 사회에서 실현시킬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국회에 된다면 4.3의 이념 시비 완전히 종결하고 평화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제주 사회에 큰 현안이 있습니다. 예래동 예래휴양령 주거단지와 관련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거대한 지금 소송전에 손해배상 소송전에 지금 휘말려 있고 제주도와 개발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원칙과 기준을 바꿔서 문제를 어떻게 대충 해결하겠다는 나쁜 선례 남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사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하겠다? 저는 당장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유원지 지구라면 유원지 사업 목적에 맞게 원칙과 기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그리고 JDC 물론 이제 의혹이 있었죠. 외자 유치를 하고 해서 제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었지만 의혹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JDC, 제주도 그리고 사업 시행자 이 셋 책임질 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3자가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진정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제주도의 유원지 지구가 2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래 문제만 예외로 풀다가 다른 유원지 지구에서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저는 당장 그런 식의 편법 접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그다음에 특별법 개정 문제 사이에 상관관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소송이라는 건 모든 문제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항상 의뢰인을 만날 때 모든 변호인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반드시 소송으로 가라고 하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어떤 검토를 하냐면 의뢰인께서 이거 법적인 방법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을 먼저 판단토록 하고요.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이 소송을 하면서 압박수단으로 쓸 뿐이지 법 이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3자 문제 서로 머리를 맞대면 지혜를 찾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용 문제 그 소송 비용 그 결과 너무 예단해서 움츠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지금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도교육청 간에 말들이 좀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꼬리 부분만을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리과정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보면 문제가 좀 확실하게 해결책이 나옵니다. 2012년까지는 만 5세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누리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교과를 해서 통합 교과 과정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시행령을 바꿔서 그걸 교육청으로 문제를 넘긴다는 거였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시행령 바꿀 때만 해도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수 줄고 있으니까 이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14년 무렵인가요? 딱 결론을 까보니까 세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학생 수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결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사실 교육청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국가 책임 법제화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6단계 제도 개선, 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5단계 제도 개선안까지는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이 이루어졌냐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6단계부터는 어떤 제주도민의 이익, 제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별법 제1조의 법 목적 조항부터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이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원칙 천명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 직선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거기서 이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제주 지역의 농수축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규정을 다양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값 안정, 이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부동산 대책이 강구할 수 있도록 예컨대 상가라든지 토지, 그다음 주택 임대료 상한선을 제주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할 수 있는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광소득의 제주화 문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는데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변화와 개혁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종 황제도 변화를 주창했고요. 그다음 개혁 군주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흐름을 잘 몰랐고 세계 열강의 본질을 잘 몰랐기에 결국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치열해져가는 그런 지역 간 경쟁의 심화, 이러한 현실 인식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미래 비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인드, 전문적 식견, 미래 비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수영 큰 길을 열어서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의 고견 더 많이 청취해서 강단 있게 제주를 키우고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큰일 해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룰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정당이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제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그 위상에 걸맞게 제주도민의 요구 당당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의 주축이 돼서 제주도민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제주를 위한 일이라면 원희룡 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면 따끔하게 비판한 통큰 협력의 정치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수영 후보 잘 들었습니다. 네,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민일보와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제주도 내 인터넷 언론사 5개사와 KCTV 제주방송은 내일은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예비 후보를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